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일단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오늘 두 분의 어떤 내공을 좀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좀 넘어갈까 하는데, 신당 관련해서 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신당을 이제 지금 만드셨고, 네. 여기 또 이제 또 이미 신당 하시고. 그렇죠. 예. 저는 신당동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나 이거 나오면 내가 진짜 짜증날라 그랬는데 이형. 내가 이거 나오면 진짜 찢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찢어버리려고. 아니 나보고 뭐 분위기를 찢어달라며. 자기가 찢으면 어떡해. 아니 신당 그 꿈꾸는 것들은 네네네. 이 기존의 상당되고 말고 그렇죠. 양양자 씨, 그렇죠, 이제. 금태섭 씨, 그렇죠. 이런 예. 분들은 좀 신당동 가서 신당- 떡볶이나 맛있게 먹고 네네. 집에 가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오늘 양양자 씨에 대해서 별로 전양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양자 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사를 보다가 그 전양자 씨가 만드는 한국의 희망 한국의 희망. 로고를 봤어요. 네. 우리 당 로고 표절했더라고. 진짜? 그게 다섯 글자 글자 얘기하더라고. 한국의 희망? 한국의 희망. 네. 다섯 글자 똑같아요? 아니 아니, 그게 로고. 로고가 이렇게 그러니까. 눈 있고 어. 하고 밑에 한국의 희망 이렇게 썼는데 그럼 맞네.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표절로. 아니, 그리고 우리 그 병강세에서 그 얘기 다뤘어요. 네네 보도자료도 얘기했어요. 내고 네. 그래서 아마 양양자 씨는 제 욕을 하시는 저는 관종이거든요. 전양자 누나 유튜버. 전양자 누나 정사 씨 좀 언급 좀 해주세요. 정사 씨에 나가는 그 일개 유튜버 당대표가 나를 지금 음해하고 있다라고 꼭 고소를 해. 근데 양양자 씨가 카피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양자 씨가 그래도 뭐 그 스펙이 네. 어디 출신인데 뭐 삼성의 임원까지 갔다 네네네. 평생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김 대표님 먼저 한 건데 우연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삼성 출신이라서 그래요. 삼성이 남의 거 이렇게 갖고 오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삼성 이재용 고소해. 왜 주줬다고 해? 왜?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양양자가 반도체 전문가라서 그렇죠. 반도체 찍어내는 것처럼 다 찍어내면 되는 줄 안다. 찍어내듯이. 남의 것들 그렇게 이해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발언 수위가 약간 양양자 씨가 걸만하게 지금. 네. 근데 이게 양양대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사실 알아봐야지 사실. 좀 네네. 알아봤어요. 그럼요. 이거는 좀 고소 먹을 만한 뻔이네요. 그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더 웃긴 거는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이름 대중도 많아요. 오, 근데 네. 곽대중 씨라고 네. 뭐 어? 편의점 주인하면서 SNS 맞아요. 를 맞아. 그 사람이 지금 금태섭이랑 붙어가지고 대변인이잖아요. 맞아. 거기 이름이 더 웃겨. 어. 성찰과 모색이래. 아니 성찰과 모색을 하는 사람이 야이씨. 자기가 거기서 대변인도 하고 검사 출신이라고 CBS 라디오 진행도 있었어요. 네. 얼마나 검찰계에 쓴소리하고 바른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네. 얼마나 꿀물 단물 다 받아 먹었던 사람이 글쎄요 이 사람 때문에 24만 표가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2,400표는 넘어갔어요. 금태섭 씨가 지난번에 윤석열한테 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야 그런데 무슨 성찰과 모색을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어? 단어지.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재산 보니까 얼마나 재테크가 좋은지 몇십억이 있더라고. 맞아요. 오. 금수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욕심이 끝도 없는 거야. 이쪽 잘못된 S대 법대들이 그 정도면 이름 석자 알렸고 대변인도 했고 변호사에서 먹고 살면 되는데 맞아. 또 금배지를 그거는- 달고 싶은 욕망이 미치는 거야. 명예. 이 권력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사신 할 때 정사의 욕망보다 성욕보다 비교가 안 돼. 그 이 정도로? 권력욕은 오. 그런 사람들 보고 있잖아. 지금 양양자 씨도 그렇고 금태섭 씨는요. 네. 이따위로 상당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한국의 희망이니 성찰과 모색이니 한국의 희망이라는 말이 아깝고 성찰과 모색이라는 말이 아까워. 자기가 삼성 팔아먹고 서울법대 검찰 출신 팔아먹어서 누릴 건 다 누렸는데 네네네. 양당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또 뭔가 제3지대에서 뭔가 모색을 하려는 네. 이 권력의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양양자랑 금태섭을 얘기하고 제3시대에서 뭐를 이러니까 좀 야하네요. 먹으면 뭐만 보인다고 진짜. 이거 제스처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거 정사신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요즘 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찔박찔박 거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반은 참 되게 정신세계가 되게 이상한 사람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민주당 플랫폼을 타고 그렇죠. 국회에 됐어요. 더불어시민당에서 들어가.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은 국민의힘의 꽃꽂이용으로 쓸 거면 난 안 간다. 잠깐만 이거 정사 씨는 오늘 오니까 모든 단어가 이쪽으로 들리네. 어쩔 수 없어요. 뭘 꽂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뭘 꽂겠다는 거야 지가? 모르지요. 그러니까 나를 꽃꽂이용으로 쓰지 말아라. 아, 나를 이용해서 보수를 개혁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간다. 그래놓고 다음 날인가 안 꽂아질 것 같아. 다음 날인가 이러는 거예요. 민주당도 나를
개혁의 칼로 쓸 거면 갈 수 있다. 그 양쪽에다가 오퍼 다 넣는 거지.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람이 기회주의자네.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저기서 데려가는 거지. 네. 저는 본인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이 그래서 아니잖아, 급이. 시대 전환이 아니라 네. 세태 전환이라는 세태 전환. 태세 전환. 태세 전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조정훈 씨가 지금 김 대표가 말한 대로 태생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네네네. 그리고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네네. 자기가 뭐라고 정상적으로 주가 조작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는 거를 한 사람의 여인을 공격하지 말고. 맞아.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한 말 했었어, 이 사람. 그야말로 남녀 평등에서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나쁜 발언이에요. 그렇게. 네, 네. 여성이든 남성이든 범죄자, 범법자들은 그런 것을 분명히 질타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쵸, 그쵸. 우리가 김건희를 누가 여성으로 생각합니까? 퍼스트 레이디 여자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 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언론에서 다뤄주잖아요.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거든요. 나는 일부 민주당에 있는 몇십 명의 워터멜론들 제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워터멜론들이 미운 이유 그리고 조정훈이 미운 얘기가 뭐냐면 비판을 해야 될 주 타겟이 산더미 같고 분명히 선명한데 네. 그쪽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거나 거의 외면하고 맞아. 작은 흠이나 결함을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이 사람 때문에 망할 맞아, 것처럼 맞아, 예. 이 사람이 떠나야 될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특히 조정훈 씨가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워터멜론들 이재명 대표 나가라고 떠드는 것들은 다 이쪽이에요. 그렇죠. 네. 비겁한 거야.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떠들면 CBS든 각종 언론에서 나와. 얼마나 다뤄줘. 엄청 다뤄줘요. 그러니까 그 맛을 그렇죠.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치인들의 속성들을 보면 언론에 계속해서 노출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야. 어떤 말을 해야지 받아준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어요. 근데 보수 언론들이 그냥 글을 쓸 때, 기사를 쓰거나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했다라고 하면 사실 임팩트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타이밍을 알고 얘네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또 노인네들이니까 밤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꼭두 새벽에 일어나고 페북에다 글을 쓰는 거야. 잠깐 노인의 비하는 아니지. 아닙니다. 요 사람들. 네, 그렇죠. 밤잠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 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페북에 글을 써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조중동 딱 실린단 말이지. 그렇지, 실리지. 그럼 그걸 가지고서 CBS나 BBS에 나가서 또 아침 방송을 해요. 라디오. 하루 종일 포털에 걸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렇게 해서 내가 대중에게 계속 회자되는 게 내 권력욕을 계속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그 문제점인데 민주당은 자당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들 제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뭐 소장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당 대표 공격하고 자기 당 의원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천을 거의 확보를 해주는 거야. 이거 네. 마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천을 안 둔다라고 하는 거를 역할을 받기 듣기 싫어갖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그 포인트를 알고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내가 이렇게 존재감을 키우면 키울수록 나를 공천에서 배제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위적으로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도 있고 공천혁신위원회 있어서 네, 네. 시스템으로 갑니다. 네, 네. 예전에 우리 삼김 시대 같으면 이제 절대적인 보스로서 느낌이 네. 완벽했지만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7월 말까지 민주당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은 권리당원들이 예선에서 뽑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특히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이 형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워터멜론 대전 유성구 같으면 예를 들면 이상민 씨, 네. 그다음에 뭐 박용진 씨, 사선인가요? 몇 선이죠? 이상민 씨가? 이상민 씨 벌써 5선이고. 5선이에요? 와. 그 이상민 지역구에 대단하네. 이경 씨가 나오죠. 나가려고 네. 준비하고 맞아, 있죠. 이경 씨.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대평가입니다. 조금이나마 더 괜찮은 사람, 우리 국민을 배신 안 하고 더 그래도 열심히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네, 거지. 그렇죠. 거기서 똑같고 그놈이 그놈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더 나쁜 놈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들이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아가고 아이고야. 그러면서 4년 동안 왕처럼 군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 대표님도 뜻한 바가 있어서 열린민주당 네. 만드신 것처럼 잘 살펴보고 잘 골라보고 그리고 좋은 상품을 그래도 가성비 좋게 골라야지 우리가 4년 동안 그렇죠. 그나마 대접받고 살지. 4년간 쓸 건데. 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열린민주당 뭐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리면 저희는 100% 당원 공천이에요. 저는 모든 정당이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정당이지만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당원들이 저를 선택 안 해주면 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아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근데 그런 시스템이 돼야. 근데 민주당은 되게 큰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정당이 그렇게 성공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략 공천 다 없고
당원들이 100%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우리 당도 가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매번 이 당에서 싸움이 나는 걸 보면 공천권 때문에 선거 직전에 싸움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당원들이 공천한다라고 하는 룰이 확정이 되면 수박이 자당을 공격하면 당원들한테 선택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 당원들이 원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개혁적인 의정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공천이 계속 보장될 거 아니에요? 네네. 당원들이 뽑을 거니까. 그런 시스템을 우리 작은 정당에서부터 시작하면 큰 정당으로 확대되면 결국 저는 그게 정당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당. 개혁에 자극이 되고자 하는 네네. 그런 그 열정으로 이렇게 당을 만드셨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75년이거든요. 해방 이후에. 네. 양당이 거의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처럼 이렇게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개혁이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답답함이죠. 그래서 이번에 찐 민주당원들, 그다음에 뭐 딸이니 뭐 아들 이런 사람들을 이 워터멜론들이 공격하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장 위배한 거예요. 네네네. 질투, 시기 질투밖에 안 돼요. 지들이 그 찐당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들이 호감도를 사고 그들이 인기를 얻으면 되는데 그런 실력이나 능력, 마음은 없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을 개딸에다 무슨 양아들의 욕을 하고 있어. 이렇게 비참한 경우는 제가 민주당 지금 태어나서 지켜본 것 중에 가장 한심한 일입니다. 특히 송갑석 씨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당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원이 아니고. 네. 그건 아니죠. 당비를 1,000원씩이라도 내고 네. 그렇죠.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몸빵 돈빵을 하는 당원들이 당원들이죠. 만드는 게 당원들. 당의 주인이지 네. 국민이 주인인 것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맞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그거 사과하셔야 되는데 네. 그게 또 무야무야 넘어갔죠. 뭐. 네.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을 보면 뭐 그동안 얘기 많았었잖아요. 뭐 1,000원짜리 당원이라는 또 네. 그게 이제 훌리건이 김종민 씨가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 당원 그 지금 공천 시스템이 당원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개소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차츰차츰 아마 민주당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선거제도가 빨리 확정이 돼야 맞아요. 되거든요. 예. 근데 선거제도 때문에 지금 신당 움직임들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자기들의 계산이 있겠지만 그 계산이 무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선거제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직 네. 뭐 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새롭게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룰로 선거를 할지 치러야 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을 보면 선거구가 확정되는 게 선거 39일 전에 확정됐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내 지역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렇지, 상태였다가 한 달 전에 그걸 확정 짓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아마 기득권들은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제 방송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소위 개혁파 신인 실력파들을 이렇게 인터뷰도 하는데 네, 네. 아까 뭐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도 너무 기득권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보세요. 원래 기득권이죠 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원래 열린민주당 그 국회의원 세 분이랑 합당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 동일 지역 3선까지 하고 그 네네. 이상 할 때는 다른 지역구로 그렇죠. 가던가 아니면 네네. 문제가 12년이면 사실 맞습니다. 대학교를 3번 다닌 건데 그러네. 강산이 1.2배 바란 건데 그리고 뜻을 달리해서 지자체장으로 나가든 다른 사회복지 활동을 하든 사실 우리나라에서 3선이라는 것은 12년 동안에 자기의 실력과 가치를 다 그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12년 후배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 3선한 사람들도 오선한 이상민 씨도 원래는 초선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정말 자기들은 기득권화가 돼가지고 여러 개 있는데 핵심적인 얘기를 말하면 하위 평가 30%, 20% 안에 들어간 사람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요. 네. 그게 뭡니까? 평가는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 받았으면 다음에 공개해야지. 당원들 명부라든가 이런 정보가 현직 의원들하고 위원장한테만 네. 주어지지 그렇죠. 신진한테는 주어지지 맞습니다. 예. 이거 얼마나 불리한 게임입니까? 맞아. 정치자금도 마찬가지고. 예. 네, 선거자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외에 있을 때 그래갖고 생활고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한 어려운 일이 거죠. 발생한 거죠. 에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팬덤 정치다라고 하면서 뭐 문자 보내는 거 갖고 많이 욕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선거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문자 뿌립니까? 그 답장 받는 거예요, 맞아. 지금. 아니 몇십만 명한테 매일 문자 보냈는데 지금 몇십만 명이 한 통씩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냥 그리고 특정인이 계속해서 뭐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차단하세요. 그럼 되는 건데 마치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인 것처럼 폭력적인 당원들이 난무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이제 삼선 제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저는 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삼선 제한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진 정치인들 흔히 말하는 수박들이 대선 기간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게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요거 왜냐하면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열린민주당 그 의원 3명이 합당을 하면서 동일 지역구 삼선 제한을 그 조건으로 걸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어떤 꼼수를 썼냐면 지금까지 한 건 다 일선으로 쳐. 근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었어요. 근데 그거를 김동연 후보랑 다시 단일화를 할 때 김동연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서 삼선 제한을 지금까지는 다 일선이라고 친다라고 장난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황해갖고 알아보겠다. 그리고 알아본 다음에 실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원상복구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수박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나는 국회의원을 못해.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국회의원을 계속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대선 기간에 왜 움직이지 않았냐가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있죠. 네. 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참 비겁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는 맞아요. 게. 예. 그 사람들도 초선할 때는 특히 민주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386, 486, 586까지 왔고 그다음에 전대협 의장에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3선, 4선, 5선 욕심을 이렇게 가지고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결선 없이 그게 이낙연 후보는 그게 가장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결선을 생각했을 텐데 결선이 안 된 거 안 아니에요. 됐죠. 예.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다음에 맞아. 가장 잘못됐던 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총리 또 당대표라는 중요한 두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개혁을 마음은 중도라도 펼쳤으면 그래도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변방의 장수 이재명 후보한테 진 것인데 뭐가 문제냐면 저는 사실 이낙연 대표랑도 그 당시에는 제가 민주당 후원회 홍보대사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미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잘하길 바랬죠. 한때는 어데나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이낙연. 그렇죠. 총리 때 인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안정적인 관리 리더십을 하면서 특정 인물이 중요합니다.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정은현 씨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네네. 예. 이분이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할 때 총리 비서실장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후보 차렸을 때 여기 공무실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선을 앞두고 며칠 전에 윤석열 옆에 딱 가가지고 이번에는 윤석열입니다. 와, 그때 참 이게 그때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야죠. 그렇죠. 필요할 때 언행을 안 하는 것은요. 맞아요. 예. 자기 부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세월호도 그렇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국가가 할 일을 안 한 것을 부자기에 의한 책임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도 그 당시에 부자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저의 거의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네네. 비서실장과 공수실장이요. 네. 이분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했으면 제가 보기에 13만 표 차이로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아까 김 대표가 말씀하신 그 삼선적이기 때문에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이재명 진짜 되면 나 다음에 국회의원 못하겠다는 그거 겹치고 이낙연 대표의 네. 그런 어정쩡한 그렇지. 행보가 겹치면서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 얻었다는 것은 이재명의 대단한 개인기죠, 거죠. 개인기. 개인기와 지금 욕먹고 있는 이 팬덤 정치를 하는 그 그분들 때문에 당원들이 된 거지, 맞아. 내 돈 써, 내 시간 써 그러면서 울고 몸빵해 불고 주고. 하면서 여기저기 열심히 뭐 흔히 말하는 밭갈이를 했기 때문에 아유, 그 정도로 선방을 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 역사에 또 어떻게 보면 저는 함께 하고 있었고 당연히 함께 하셨을 때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자. 그렇죠. 지금 대선이요 꼭 3년 아이고. 10개월 남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술 먹는 걸로 얼마 안 죽을 수도 남았어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총알 6개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네. 제가 그러네. 저번에 이제 한동훈 씨 아유. 휴대폰 그 강력팀 나가고 막 찾는 거 보고 화가 났던 게 야 총알이나 찾아 이 새끼가. 그러니까 총알 어디 간 거야? 그거 총알 도대체? 6발은 안 찾고 핸드폰 가지고 무슨 그 지금 막 전화하고 난리예요. 사람들이 핸드폰 잃어버리면 경찰에 전화하잖아요. 요새 전화하고 있죠. 예. 야, 하여튼 근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그냥 저희가 시간이 지금 훌쩍 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오늘 그래도 이제 초대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먼저 이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 함께 초대 손님입니까? 초대 손님이죠. 살짝 고정 뭐 되는 것 같은.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재선, 뭐 삼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니지. 하셨던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인 거는 초선 아세요? 초선. 이 작가님이 약간 오버하는 거야. 아 오버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지. 그렇지. 뭐 재선 한번 우리 누르시겠습니까? 이승훈 작가님이랑 예. 이렇게 유튜브 정사 씨, 이상하네 정사 씨. 정사 씨는 남자끼리 찍겠죠. 정사 씨를 찍으니까 좀 색다른 맛. 예. 색다른 맛? 이것도 좀 이상. 뭘 해도 여기는 안 돼. 아무튼 깊은 추억이 남습니다. 네 민주당이 잘 되고 윤석열 퇴진시키는데 꽃꽂이가 다 오네. 알겠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네, 즐겁고. 네. 네. 다음엔 종종 또 불러주십시오.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이성훈 작가 부르면 저는 아유. 지난번에도 그래서 갔잖아요. 거기도 또 와주셨죠. 네. 아는고 TV 초창기 때도 또 네. 와주셨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시사부로님 어떻게 좀 예, 마무리 제가 말씀- 지금 오늘 지금 그 아까 했던 거 중에 뭐 차관들이 계속 뭐 임명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장미란 씨. 장미란 씨. 씨가 이제 차관 문체부 차관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일 중요한 건 장미란 씨가 아니라 그 뒤에 대통령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잔뜩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감추려고 사실 장미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식용으로 그냥 욕바지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기사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장미란한테 욕한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미란을 욕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를 차관들을 이용해서 바지 장관을 놓고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자지 아닙니다.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라는 그걸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노정열 대표님 만나 뵙게 돼갖고 참 말씀도 잘하시고 즐겁고 앞으로도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장미란 선수를 뭐라고 하게 되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또 아시아의 인원 최윤희 최윤희 선수 선수를 맞습니다. 예. 맞아요. 차관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거는 공정성에 맞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네. 지금 아, 말씀하신 차관을 통해서 실세 차관을 통해서 장관을 예를 들면 조정을 한다든가 네. 그거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지 그렇죠. 엉뚱하게 우리 장미란 역도 선수한테 옛날에 또 가서는 안 뭐 될 이창동 것 감독도 뭐 장관 문제가 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그 감사원 보시면 사무총장이 실세잖아요. 감사원장이 바지고 얘네가 재미를 봤거든 그걸로. 그러니까 각 부처를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정사진도 실세는 시사부로예요. 네, 진짜? 시사부로가 갑자기? 넘겨줄게. 대본 써줬으면서 왜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 정사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 주십시오. 이사 회원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